여러분 반갑습니다. 21학년도 2학기 현장 실습 박람회 오리엔테이션 그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 박사 유영식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주제는요. 직무 경험으로 나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자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직무 중심의 채용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톨릭 대학교 졸업생들을 포함해서 여러 대학교에 그 졸업생들을 컨설팅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졸업생들 컨설팅을 하면서 지금 친구 뭐 하고 있어요? 하고 물으면 이와 같이 저요, 그 직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느라고 지금 바빠요. 아닙니다. 저는 어학, 토익에 대해서 좀 준비하느라 바빠요. 지금까지 그 원서를 몇 번 써봤니? 하면 글쎄요, 한 10곳 이야. 또 뭐하니? 하면은 국비교육을 듣느라고 바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런 걸 써본 적이 있니? 하면은 아직은 많이 지원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취업을 내년으로 미루래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졸업한 이후에도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취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현상들을 많이 발견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어, 혹시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나요? 아니면은 뭐 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이 부족한가요? 자, 아니면 전공과 좀 불일치돼서 전공 역량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나요? 아니면 취업 정보,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가요? 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취업 스킬, 어,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이 취업 스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 페이지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한번 저랑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자, 기업이 여러분들의 이력서 또는 면접을 볼 때 관심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딱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직무 적합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지원자님 혹시 일 잘할 수 있어요? 조직 적합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원자님 혹시 우리 회사의 인재상과 아니면은 우리가 맡기려고 하는 그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는 거는 딱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많은 친구들을 만나본 결과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 즉 직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정리하지 못하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조직 적합성에 대해서 나의 성격을 어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기업이 아니면 그 직무가 원하는 요구 역량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채로 자기소개서를 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일치가 되는 거죠. 불일치.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나 또한 면접 시에 저는 일을 잘할 수 있거든요. 저는 당신네 회사의 인재상과 내가 잘 맞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인성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오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는 여러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은 기업들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즉,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다음에 산업과 관련된 지식과 직무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이야기죠. 자,
현대자동차나 LG생활건강의 어느 담당자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턴 활동을 통해 관련 직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관련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턴 경험이 있는 친구들, 또한 신입사원의 채용 과정 일부로 인턴십 제도를 많이 운영한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와 소위 궁합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언론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인턴과 아니면 인턴과 비슷한 어떤 현장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직무를 경험을 해본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인문계 학생들, 이공계 학생들에 따라서 취업 준비하는 데가 약간씩 다를 거예요. 자, 인문계 학생들은 우리가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 공모전, 인턴, 학술대회, 뭐 직무 관련 교육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우리 이공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전공 지식에다가 어떤 공정 실습, 프로젝트 경험, 또한 인턴 경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취업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느 좀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논문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지만은 현장 실습을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들을 한번 조사를 해본 거거든요. 자, 현장 실습은 경력 개발을,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된 경력 개발의 첫 번째 출발점이다. 그리고 현장 실습을 경험한 친구들은 추후에 입사한 이후에도, 다른 기업에 입사한 후에도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은 그 직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직무에 대한 그 기술 습득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 또한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상당히 높다. 어떠한 곳에서 향후 현장 실습한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곳에서 근무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업에서 많이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뭐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몰입도가 높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현장 실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지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학년, 그리고 이제 4학년 친구들인 경우에 우리가 그런 취업을 준비를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하는 게 좋은지를 제가 3단계 취업 전략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업에 대한 이해, 기업에 대한 이해, 직무가 하는 일들, 이 세 가지 것들을 전부 다 같이 공부하면서 내 경험을 직무 이해, 기업 이해, 산업 이해 어떻게 내가 표현할까라는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취업 전략을 수립할 때 저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1단계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모든 친구들이 다 하는 그 취업 준비 때 하는 그런 준비일 거예요. 자, 기업의 홈페이지는 당연히 보겠죠. 그 다음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아시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이런 그 정보들은 누구나 다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런 그 기업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참조는 하되 모두 다 버리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기업 공공기관에서 면접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기업의 홈페이지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외워서 답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차별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지만 이 전자공시 시스템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라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트라고 얘기하죠. 사이트는 위에 있는데요. 이 전자공시 시스템은 유가증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상장기업, 코넥스에 상장된 이런 기업들과 또한 상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한 대기업, 한 200여 개에 된 대기업, 합해서 한 2,500개의 기업들이 사업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이 사이트입니다. 사업 보고서가 뭐죠? 한번 볼까요? 자, 전자공 시스템의 첫 번째 홈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초기 화면.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이 기업명을 치고 사업 보고서를 치고 하면은 해당 연도에 관련된 사업 보고서를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550개 기업이 이와 같이 똑같은 형태의 자료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좀 보기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회사의 개요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내용을 통해서 이 회사가 화장품 하는 사업이야. 화장품에 관련된 산업의 현황, 그다음에 회사의 현황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는 재무제표 내용도 볼 수가 있고 또 직원의 현황 내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회사에 관련된 일부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연구기관이나 증권사의 전문 보고서를 활용을 하자. 그 다음에 산업별 전문 신문을 활용을 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연구기관이나 증권사의 전문 보고서는 우리가 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보다 보면은 그 산업에 대한 아니면 기업에 대한 트렌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제가 강조하는 것이 산업별 전문 신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화장품 분야의 전문 신문들을 살펴봤어요. 이런 신문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신문들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구글링을 통해서 화장품 동향, 아니 화장품 전망 이렇게 좀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 그 신문 기사들이 나오겠죠. 그 출처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전문 신문들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고 이것을 북마크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련된 이 전문 신문들을 여러분들이 구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정도?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이상. 자, 이런 신문들이 있고요. 또 화장품 신문, 뷰티 경제 뭐 이와 같은 신문들이 있습니다. 자, 꾸준하게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 이런 전문 신문들을 구독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화장품 분야의 박사가 됩니다. 넓은 박사.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특집 기사, 트렌드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만약에 제가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은 또한 자동차 분야 동향, 아니면 자율주행차 동향, 전망 이런 식으로 계속 연관된 검색어를 단어를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신문들이 소스가 보인다는 이야기죠. 자, 저도 이렇게 자동차의 오토타임즈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오토뉴스 등 한 8개 신문들을 찾아봤어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산업 분야, 관심 있는 직무 분야에 관련돼서 산업별 전문 신문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러한 신문들을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구독을 꾸준히 해보자. 그렇다면은 이 산업에 대한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고 어느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를 전부 다 볼 수가 있다. 자, 요게 제가 여러분들이 추천드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패션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제 전문 신문들을 살펴보고요. 자, 아까 제가 보고서나 어떤 증권사의 전문 보고서들을 보시라고 했어요. 그 사이트는 한경 컨센서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경 컨센서스라는 사이트. 이 사이트를 통해서 산업 레포트나 기업 레포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관련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사이트는 네이버 금융입니다. 네이버 금융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또한 관련된 전문 보고서를 볼 수가 있고, 이 사이트의 특징은 재무제표를 보시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 사이트입니다. 여러 다른 사이트들도 있지만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는 데는 이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자료, 시각적으로 보시기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N 가이드 상장 기업 분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냥 FN 가이드만 치면 안 돼요. FN 가이드 상장 기업 분석이라는 사이트를 보시면은 업종별로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요. 자, 이렇게 해서 관련 보고서도 읽고 또 산업별 전문 신문도 보면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쭉 입수를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전략을 제시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뭐 기업을 분석하고 뭐 전략을 제시한다 그랬어요.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트렌드를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하면서 제가 만약에 기사에 입사하게 된다면은 전 이런 방법으로 업무를 하고 싶어요 라고 제시하는 거, 이것을 제가 전략 제시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공기관 면접원으로 많이 활동을 했다고 그랬죠. 100명 중에 이와 같이 전략을 제시하는 친구들은 채 10명도 되지 않아요. 대부분 앞에서 누구나 똑같은 답변들, 즉 표준 답안들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한 7, 80%, 80% 이상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산업과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제가 입사하게 된다면요 라고 몇 마디 얘기하면은 완전히 차별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화장품 분야에 있어서. 전문 신문들 보면은 이게 일상화된 용어들이에요. 그쪽 신문에서는. 자, 그러면은 최근에 더마 코스메틱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하게 입사된다면은 어떻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3단계 취업 전략을 쭉 말씀드리면서 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정보들을 입수해서 그래 이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되지? 요 마지막 전략 제시 부분에 방점을 찍고 그 부분을 내가 답변을 준비하는 것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지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아직 전공과 관련해서 어떠한 직무를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직무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직무에 대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특강도 있고 또 유튜브라든가 뭐 블로그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은 막상 학생들이 해당 직무가 무엇을 하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그 직무를 내가 한번 직접 한번 알아볼까? 요걸 꼭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학년 학생들은 뭐 조금 이르긴 해요. 하지만 4학년 우리 학생분들은 제가 요 단계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3학년 분들도 하루에 1시간씩 방문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직무를 파악하는 방법은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발품이 아닌 손품을 좀 팔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해당 직무를 찾아보고 그 직무별로 나와 있는 채용 공고들을 전부 다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채용 요구 사항이 어떤 건지를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하나하나 기업들 보면은 정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 기업이 아니라 10개, 20개, 그래서 한 200개 기업까지 한번 전부 다 한번 찾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200개 기업을 다 정리하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중에서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기업을 한 50개 정도 좀 추려서 요약해서 그 한 50개 그 기업은 직무 내용을 살펴보고 채용 조건을 살펴보고 우대 사항을 살펴봐서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200개 기업은 이런 식으로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뭐 기업명, 뭐 종업원수, 매출액 등에 관련된 정보. 채용 조건까지는 200개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건 한 50개 정도만 한번 해보고, 난 이런 기업을 한번 살펴봤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잡코리아라는 이제 채용 포털 사이트를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가보면은 사람인도 거의 비슷해요. 왼쪽에 보시면은 직무별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직무별을 보시면은 클릭을 하시면은 대분류, 중분류, 그다음에 키워드 이런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해당 그 대분류, 중분류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희망하는 직무를 살펴보시고 요 키워드를 잘 보신 다음에 요 중분류별로 한번 전부 다 클릭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케팅, 광고, 홍보 분야, 그다음에 무역, 유통 분야, 여기는 MD죠. 상품 기획이나 MD. 영업, 고객 상담 분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클릭을 하면은 밑에 이제 채용 공고 기업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전부 다 하나하나 하나씩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채용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이 ncs.go.kr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무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단 이게 분야별로 총 24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분야가 어디일지를 처음에는 찾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찾아보시는데 키워드 검색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이 걸려가지고 오히려 이 분야별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는 거. 이게 총 24개 분야인데 들어가면은 이제 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돼 있어. 이렇게 쭉 트리 형식으로 찾아가다 보면은 좀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분류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경영기획, 경영회계 사무직을 살펴보니까 중분류에 이렇게 생산관리, 품질관리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기획사무직의 마케팅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야.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자, 이렇게 세분류해서 제가 어느 하나를 클릭을 해봤어요. 마케팅 전략 기획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능력 단위라는 것이 보입니다. 능력 단위를 보이는데 지금 마케팅 전략 기획이라는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한 11개 정도의 세부 직무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3수준에서 4수준 정도는 우리가 대학교에서 이미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 그다음에 5, 6, 7수준은 입사 후에 기업에 입사한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이렇게 대략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3수준 정도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 여기 미리북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SDP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하는 업무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즉 각각의 능력 단위를 클릭을 하셔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거 해당 직무는 이러한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학습 모듈이라는 게 보이는데 요거를 전부 다 열으시면은 우리가 전공책처럼 각 내용에 대해서
한 100페이지 이상의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까지 다 읽으실 여력은 없겠지만은 아까 얘기한 그 능력 단위에서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꼭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나 작고려의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해보고 조금 어렵지만은 ncs.go.kr이라는 사이트에서 직무가 하는 일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희망 직무가 품질 관리, 공정 관리, 생산 관리, 마케팅에서 뭐 디지털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뭐 MD 등. 그럼 이런 희망 직무를 적고 좀 전에 살펴본 사람인 작고려에서 살펴본 기업의 채용 요구 사항들을 여기다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공정 관리를 하려면은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일들이 자세하게. 그리고 ncs.go.kr에서 살펴보니까 그거는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이렇게 일치하게끔. 물론 딱 일치되는 거는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4학년이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공 과목에서 A 과목에서 챕터 2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이 내용은 내가 안 배웠는데 혹시 그럼 4학년 때 배우나? 그래서 과 사무실에 가셔서 그 강의 계획서를, 즉 4학년 때의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입수를 하셔서 그래, 이 내용은 4학년 1학기 때 배워야 된다네. 그리고 이 과목을 꼭 수강해야지 라고 하면서 미리 해당 과목을 수강할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A라는 직무를 선택했는데 내가 배웠던 전공 과목하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전공, 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통해서 여러 과목들을 듣는데 막상 지원하려고 하는 그 지원 직무와 내가 배웠던 전공 과목이 일치를 시키는 게 되게 어렵거니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3학년 학생들한테는 제가 꼭 부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배워야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미리 예측을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그래, 이거는 내가 배웠으니까 둥글뱅이, 이건 내가 4학년 때 배울 거야 세모, 이거는 학교 교육에서 안 배울 것 같아, 이건 X, 이런 식으로 여부를 표시를 한번 해보시라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그 직무가 하는 일을 내가 알고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를 체크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그 직무를 하는 일을 한번 쭉 적어 보시고요. 적어본 내용을 이번에는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K, S, E, A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부분이 K, S, E, A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K, S, E, A. 예. 지식, 기술, 직무 경험, 직무 수행 태도. 이거를 저는 KSEA라고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영업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이 필요하지? 또 어떠한 스킬이 필요하지? 또 어떤 경험들이 있어야 되지? 자, 그러면은 뭐가 K고 뭐가 S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학점이라든가 아니면 토익 점수 아니면 오픽 아니면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공통 역량들은 이력서에는 쓸 수 있어도 자기소개서는 한 줄도 못 쓰는 거예요. 물론 커말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무 보조 업무를 할 때는 나 커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쓸 수가 없어요. 자기소개서에는.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KSEA입니다. 자, K가 뭐냐?
해당 직무, 전 희망 직무를 위해서 학교 교육에서는 이런 거를 배웠거든요. 이게 학교 교육이에요. 또한 학교 교육 이외에 학교 밖에서 우리가 직업 교육 또는 국비 교육이라고 하는데, 국비 교육은, 직업 교육은 이런 것을 배웠거든요. 이게 K예요. 우리가 자기소개를 처음 쓰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목을 한 줄도 안 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직무 중심의 어떤 채용 트렌드에서는 뭘 배웠니? 뭘 배웠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또한 학교 밖에서 그런 그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들으실 것인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길지 않아서 학교 밖에서 듣는 그 직업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좀 찾아보시고 직업 교육을 밖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 국비 교육이라고 하고 직업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hrd.go.kr 가시면은 그쪽에서 이 국비 교육에 관련된 여러 교육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hrd.go.kr 사이트예요. 자, 두 번째는 스킬입니다. 관련 자격증, 그다음에 프로그램 활용 능력. 여기서 프로그램 활용 능력은 엑셀도 가능해요. 저 엑셀을 활용해서요, 뭐 피벗, 엑셀의 피벗 기능을 활용해서 어떠한 문서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것도 가능해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해서 배웠던 그런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게 프로그램 활용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경험이에요. 직무 관련 경험이에요. 물론 직무 관련 경험에서 가장 좋은 건 인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현장 실습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인턴이나 현장 실습을 경험한 친구들이 10%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현장 실습을 통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무엇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경쟁력을 가져다 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인턴이나 현장 실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좋아, 졸업작품이라든가 팀 프로젝트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은 인턴이나 현장 실습한 경우보다는 가 가장 중요시 된다.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할까 말까 무조건 하시라.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그 한 줄을 현장 실습에서 했던 내용들을 얼마만큼 잘 녹여내느냐가 여러분들의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타 이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뭐 봉사 활동, 무슨 뭐 해외 경험, 아니면 여러 활동들,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자기소개서에 큰 소재가 되거든요. 어떤 때 소재가 되느냐? 저 성격의 장단점, 아니면 뭐 아니면 그 성장 과정, 이런 거를 쓸 때 이 직무 외의 경험들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KSEA를 굉장히 중요시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래요. 나는 그럼 지식 부분에, 즉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A 과목, B 과목, C 과목, D 과목을 들었는데요. A 과목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B 과목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어를 한 줄씩 짧게 정리한다. 요게 지식 분야에 칸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자격증을 어떤 걸 지금 뭐 취득했고요.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어떠한 공부들을 했어요. 또한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내용들이 스킬에 포함된 거고요. 직무 경험은 말 그대로 현장 실습에서요, 어떤 일을 해봤어요. 아니면은 뭐 졸업작품에서 어떤 것을 내가 구현해 봤어요. 자, 직무수행 태도와 같은 경우는 요 일을 할 때는 침착함이 요구되죠. 저 침착한 어떤 경험을 해봤어요.
이런 것들이 소위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경험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스타 기법으로 쓰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 요거 써야지 제목만 이라도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의 소재를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근데 요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